12.16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되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자, 뭐 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도권 집값 7년 만에 하락한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금 주춤하고 있다. 뭐 강남 4구의 집값이 3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다. 뭐 이런 이 하락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뉴스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락하고 있고 조정을 보고 있는 이 서울의 집값 대비해서 사실 이 수도권 쪽에서는 지금 약간의 지금 급등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또 이 비규제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2급지 그리고 서울 권역의 상급지에서부터도 지금 이와 반대로 상승에 대한 기조가 계속 풍선 효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면에 여기 보시다시피 강남 4구 1급지죠. 1등 지역 1급지 그리고 2등 지역 2급지에서도 지금 조정 장세가 조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요. 분명히 이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 때는 집값이 또 반등이 될 만한 소지가 사실 여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보시다시피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죠. 이 상반기 중에서도 4월 이전이 초금매 매수 타이밍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금매가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지금 2월 또는 3월 안에 아마 이 가장 저점인 이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이 기회의 장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1급지뿐만 아니라 2급지 또 마찬가지 앞으로 반등될 소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수요 그리고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다시 반등의 시기가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찾아올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하반기부터 다시 반등이 나올 만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상반기에는 왜 초급매물들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올해 3월 2일까지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단지에서 일몰제에 적용이 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2016년 3월 2일부터요. 4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위 구성에서 이 사업의 속도가 지지부진한 단지들이요. 이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 낸다면 서울시에서 아예 그냥 직권 해제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떤 단지가 조합 설립이 났고, 그리고 뭐 이런 창립총회, 그리고 아직까지 뭐 조합 설립 신청을 못 낸 단지들이 어떤 단지가 있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따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어쨌든 이러한 단지에서 아마 가격의 이 가격들이 좀 많이 편차가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이 단지들은요, 분명히 이런 프리미엄 값 그리고 이런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반면에 일몰제를 피한 단지에서 이미 이제 조합 설립이 난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정비 사업의 첫 단계를 꿰는 단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조합에서 아마 많은 호가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조합 설립이 나면 이 재건축 단지에서는요, 결국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죠?
예외 조항은 있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재개발 단지에서 아마 많은 호가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재개발 지역에서 이 물건들이 굉장히 비싸게 나올 거고, 이러한 높은 매수세가 주변의 이 단지들의 가격도 같이 끌어당기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아마 이런 이 주변의 단지에서 호가 매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올해 똑같이 이제 4월 30일까지요.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자, 10월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유예를 줬어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관리 처분이 난 이 사업 단지에서 이 4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지 못한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도 많이 부단히 계속 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뒤에 가서 따로 어떤 단지들이 앞으로 입주를 분양 예정에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또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존재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4월 30일이 끝나면 분명히 양갈래로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들은 좀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에서는 또한 엄청난 호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아마 이제 질비할 겁니다. 또 마찬가지 2월부터 4월 이 3개월 동안 밀어내기 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물량이 약 8만 정도가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약 2배 가량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뜨거워질 테고요. 이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또 한 번 이 부동산의 심리가 또 한 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신축 아파트보다 더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아마 요번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단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반기부터 가격대가 많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지에선 당연히 상반기에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세 번째를 보면요. 이 보유세죠. 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보유세라고 하는데 이 보유세를 내야 해야 되는 이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게 6월 1일입니다. 자, 6월 1일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이제 그 보유세를 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재산세는 둘째치고 지금 종부세에서 세율도 바뀌었고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높아졌고 그래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해서 좀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좀 위기감 그리고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약자 매물들이 분명히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잡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물건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지금부터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부터 3월 안에 이런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간에 쫓기는 분들은 분명히 초급매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12.16 부동산 대책에 나온 한시적 양도세 혜택입니다. 자, 이 조정지역 내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자, 그런 분들이 6월 30일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없이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아보시면서 양도할 수 있게끔 이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큰데? 너무 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시점에서 물건을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것도 사실 좀 많이 앞뒤 계산을 좀 잘 해봐야 될 텐데요. 다주택자 분들이 사실 이거를 매도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실 분들이 저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 갈아타기 수요층에서는 당연히 지금의 물건보다 더 좋은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보통 대부분 갈아타죠. 근데 요 한시적 완화 혜택을 받고 매도했다라고 하더라도 갈아탈 주택이 사실 지금은 매매 금액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실익도 없이 그냥 뭐 양도세 완화 혜택만 받고 물건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현저히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비유를 하나 해드린다면요. 비교. 5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제 최장기죠. 15년 이상 거주를 했고, 그렇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30%까지 받아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이 양도세 완화 혜택을 받고 매도했을 때의 양도세와 완화 혜택을 못 받고 그냥 중과된 상황에서 매도했을 때와의 양도세가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5억 기준에서 약 25% 정도밖에 차이가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약 1억 정도 선에서밖에 차이가 안 날 텐데요. 근데 만약에 갈아타는 수요라고 한다면 갈아타는 주택이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주택으로 갈아타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런 초고가 주택에서는 복비 내고 취득세 내고 뭐 하면 약 1억 정도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그 완화 혜택 보고 나오는 양도세 차이 1억과 그 복비 내고 취득세 내고 하는 그 1억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아무런 실익 없이 파는 거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엄청 높아진 그 투자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도하고 갈아타는 수요는 많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지만 정말 심약자 분들 중에 그리고 앞뒤 따지지 않고 그냥 혜택 준다니까 또 혜택 받고 파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다 보니 최소 못해도 3월 달 정도에는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급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2주택자인데 양도 차익이 크기 때문에 이거 양도세 혜택 받고 매도하고 1주택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뭐 이것도 비과세 받고 판다? 사실상 그런 무주택인데 그렇게 하실 다주택자분들은 분명히 없을 거고요. 왜 1주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이 바뀌었어요. 그죠? 기존에는 대치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 종전주택이 비과세 받죠. 근데 이 혜택이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또 1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선
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갈아타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초고가 주택은 또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런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실익도 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현재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부동산 이런 무지하신 분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죠. 삼성동이죠.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현대차에서 이제 건립을 하죠. 자, 거기서 이제 작년에 착공 예정에 있었던 게 올해 상반기로 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에 착공 예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착공이 들어간다면 이 강남 일대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의 효과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죠. 그래서 삼성동 GBC뿐만 아니라 용산 마스터 플랜, 그리고 여의도 마스터 플랜까지도 굉장히 그 주변에 이런 개발 압력, 그리고 또는 주변의 집가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개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착공이 들어간다면 강남에 다시 한번 불씨를 일으킬 분명히 요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5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반등이 될 소지가 있고, 상반기에는 이런 급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월 또는 3월에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 기회를 지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한번 그럼 정확한 내용을